자, 어제 저와 같이 자본 우선 상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본 우선 상계는 일단 교재에는 이 챕터만 가지고 적혀 있지는 않았었고, 이 자본 전체 군데군데에 이제 서로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던 걸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자본 계정했을 때 제가 자본잉여금이라고 말했던 계정 과목 있죠.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들의 반대 성격들이 있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반대되는 성격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자본 증자 감자 자기주식 회계 처리는 자, 항상 그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우선 상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익을 봤다면 손해본 과거에 손해봤던 잔액이 있는지 손해봤다면 과거에 이익 봤던 잔액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뭐 친절하게 그 잔액이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알려주게 되면 그 문제에 아무 언급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하면서 볼 건데 우리가 장부의 잔액을 직접 꼭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본 우선 상계는 항상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 거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증자 감자 분기하면서 이익 보고 손해 봤을 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을 거라고 하면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써야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자를 할 때도 감자 차익을 내가 쓸 거다라고 하면 우리 감자 차손의 잔액이 있는지 보고 감자 차손 쓰려고 하면 감자 차익 잔액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는 무조건 잔액이 있으면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 상계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계정 과목들은 다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쪽에 써줘야지만 지워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반대쪽에 쓰는 행동을 안 하면 우리가 회사 청산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없앨 때까지 이 계정 과목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장부가 그 쓸데없는 걸로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칭자나 감자했을 때 전체 총액을 대비로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총 자본금 얼마다라고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본금 얼마를 증가시키면서 얼마 이익이다 감소다 아니면 자본금을 증가시킨 적도 있고 감소시킨 적도 있는데 감소시키면서는 총 이익을 보거나 손해 본 게 있을 거다라고 나올 거고 증가시키면서 또 이익 보거나 손해 본 거다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증자를 한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면가보다 높으니까 일면가보다 낮은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감자를 하게 되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된 게 일면가보다 높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감자 차손의 잔액만 장부에 남아 있을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 그 주식을 총 발행할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무한히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증자도 했다가 감자도 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자기주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자기주식은 좀 특이한 애였죠. 이 자기주식은 유가증권하고 분기하는 형태가 자본 우선 상계하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처럼 취득할 때는 취득한 금액이 계정 과목 금액이 되고 그리고 팔았을 때에 처분했을 때에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을 지우고 장부 가액보다 많이 받으면 자기주식 처분이 장부 가액보다 작게 받으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얘는 그래도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끝이니까 얘는 따로 관리를 할 필요 없었었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자본으로 분류되니까 장부에 영원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우선 상계를 꼭 해야 되는 거고, 회계 1급에서는 자기주식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무 2급으로 올라가면 자본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우선 상계한다라는 걸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분계를 단면적으로 하나만 보고 있으면 좀 분계를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만 남아 있는 게 정확하죠. 순액이 우리 어제 예를 들었던 것도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총 매각한 금액이 130만 원이면 장부에 10만 원 이익이라고 남아 있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손해 보고 이익 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최종 결정은 전체 손익이 순액으로 나오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상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 이익 보면 과거에 손해 본 만큼은 이익에서 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총 얼마 이익이다 손해다가 장부에 기록되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분계, 이제 오늘 계속할 분계들 보면 장부를 분계하는 중에 조회를 해야 돼요. 컴퓨터에. 그 조회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래처의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한 짝지인 대손 충당금이 장부상 잔액이 조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 기말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인지를 또 조회를 해야 되고, 또 방금 공부했던 자본거래가 발생해서 이익이나 아니면 손해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본 우선상계 반대되는 계정 과목도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가 문제에서 안 알려주고 아무 말이 없어도 알아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오늘 또 분개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면서 숙달을 하면 되는데, 우리 표현에서 제가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출이라는 표현만 많이 써요. 예, 매출이죠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매출은 영업수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출을 영업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우리 비용하고 대응하고 있을 때의 개념이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 그 영업수익 매출 외에 나머지 우리 회사에 자산이 유입되는 건 효과 나타나거나 아니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비용에서는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우리 회사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때 제조업이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500번대하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판매비나 관리비는 800번대로 이렇게 두 개를 꼭 구분해야 돼요. 어제 우리 기출문제들 보면 얘네들 구분 꼭 하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인맥시 유의사항들 봤었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셔도 그냥 오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는 제조경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경비를 쓰지 분양 운송 시행회사들이 쓰는 6, 700번대의 코드 번호를 사용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분개하면서 얘네들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거래처를 꼭 기록해야 되는 회사들은 우리는 거래처 그 코드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꼭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40페이지를 펴고 440페이지. 자, 그리고 컴퓨터는 어제 우리가 하던 회사 있죠? 우리 1112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 들어가는 것까지 해 놓으시고, 자, 우리 처음엔 저와 같이 몇 개씩만 분개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 하고 하나 분개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책의 4월달 거부터는 어느 정도 분개만 하고 한 번에 입력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건데, 우리는 금방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컴퓨터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놓은 거 보고 쓰는 거니까. 그럼 내가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표 입력하는데 포인트를 좀 많이 두셔야 돼요. 컴퓨터가 잘 못 다루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많이 안 앉은 거예요. 앉으면 숙달돼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배웠던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는데 문제없이 전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으면 3월 8일 분개부터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3월 8일. 자, 매출처 현대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전자 발행 수표로 회수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원초적인 게 뭐냐면 돈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인지를 잘할 수 있는 게 주고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문제 지문에 거의 마지막쯤에 돈 주고받거나 외상했거나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돈 받으면 차변에 쓰고 그 수단을 줬으면 대면에 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자기합 수표로 회수했대요. 아니, 자기합 수표 아니, 죄송해요. 현대전자 발행 수표로 회수했대요. 우리 회사가 현대전자가 아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모두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죠. 그럼 현금으로 회수 받았다니까 우리는 분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그럼 반대쪽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문제 내용 사항을 파악해서.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처의 외상대금이면 현대전자가 매출하는 거래처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거래처라는 거죠. 우리 매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럼 그곳에 외상으로 줬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어뒀겠죠. 그래서 그걸 받았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오게 되겠죠. 그럼 이 거래처는 현대전자다라고 써주고 금액은 1,2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분개예요. 자, 우리가 원리를 일부러 너무 어렵게 가져가면은 꼬여요. 보자마자 매출처 외상대금 어떤 계정 과목이 어디에 써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하면 단순한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복잡하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이걸 먼저 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440페이지는 하나 하고 하나 입력하면서 좀 프로그램도 좀 볼게요. 자, 그럼 자, 우리 일반 전표에서 여러분들 계속 월을 바꾸면 힘드실 거니 날짜 바꾸면 힘드니까 3월이다라고 엔터 치면 우리 어제 2개 했던 거 남아 있죠. 여기 날짜 빼고 입력을 하며 엔터 치면 자, 그럼 차변 대변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면 돼요. 자, 대변을 먼저 쓰면
우리는 날짜 3월 8일 날 여기 이제 우리 3번 차변 4번 대변 이걸 이제 익숙해지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대변부터 쓴다면 4번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치고, 근데 지금 현금이라고 두 자를 제가 글자를 치면은 창이 안 뜨고 그냥 바로 글자가 나오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창이 뜨잖아. 그런데 바로 글자가 나오는 거는 방금 제가 현금 두 자 썼을 때 우리 싱크로율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딱 똑같은 그 글자가 있으면 걔만 나와요. 그래서 난 다른 걸 원하는데 그 계정 과목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글자 수를 좀 줄여 쓰든지 아니면 F2번 눌러서 찾으셔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현금 가보적 치고 싶은데 현금 치면은 외상 매출금 했잖아요. 대변 맞네. 죄송해요. 대변은 현금이 아니네요. 차변의 현금이죠. 스ren 씨 고마워요. 제가 정신줄 났나 봐요. 자, 우리 차변의 현금이고 이 현금 금액이 1,2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우리 1, 2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1, 2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1,200만 원 나오죠. 자, 지금 우리 노트북 쓰고 계신 분들 있죠. 집에서 그 노트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일반 쿼티 자판 키보드 있죠. 그냥 우리 일반 키보드 USB 키보드 그거 얼마 안 해요. 숫자 키패드는 사지 마시고 절대. 그럼 비싸기만 하지 쓸모 없어요. 실무에 가도 여러분들 그거 들고 다닐 일 없으니까. 근데 일반 키보드는 싸요. 뭐 4,000원,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키보드 하나 사셔가지고 숫자 키패드 오른쪽 있는 걸로 숫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셨을 때는 계정 과목 코드 번호나 이런 거 쓰는 개수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번호로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번호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입력하고 왼손에 영수증을 만질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가로로 쭉 있는 1, 2, 3, 4, 5, 6, 7, 8 그거 쓰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엔터 치면 위에 게 따라와요. 컴퓨터는. 그럼 8일이면 그냥 엔터 치시면 위에 날짜 따라왔죠. 그리고 숫자 4번 눌러서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치고, 자, 거래처가 현대전자죠. 그러면 현대라고 두 자 정도 치시면 우리 현대전자가 나오게 되죠. 그럼 컴퓨터는 항상 차변 대변 금액 합 맞추려고 차이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맞으니까 엔터 치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입력이 끝났고, 다음 4번 볼게요. 3월 9일 중앙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만 원은 당사 소유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에는 자,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카드 결제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무 말 없으면 신용카드예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그냥 카드라고 하면 신용카드인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기록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외상이에요. 오늘 나한테 돈 안 나가니까. 근데 우리 체크카드 써보셨죠? 내 연결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잖아. 체크카드 쓰면. 그래서 체크카드 쓰면 돈 빠져나간다고 쓸 거고, 신용카드 쓰면은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외상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름을 넣었으면 돈을 줘야 되겠죠. 지금 주유대금이니까 차에 기름을 넣었으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줬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를 사거나 했으면 대변에는 돈 주거나 외상이거나 둘 중 하나를 쓰는 거예요.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대변에 돈을 안 주면 대변이 외상이거나.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얘는 돈을 안 줬으니까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대변에 외상이라고 쓸 건데, 외상일 때는 카드든 뭐 어떻든 오늘 돈 안 주면 다 외상이에요. 그럼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상품 원재료 산 거 찾는 거잖아요. 얘 상품 원재료 아닌 거 알겠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면 대변에 돈 나가거나 아니면 외상이거나 둘 중 하나가 대변에 나오는 건 당연한 원리죠. 그럼 이 미지급금은 어디에 돈 갚아야 된다고 쓸 건데 지금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중앙주유소에 돈 줘야 돼요? 농협카드사에 돈 줘야 돼요? 그렇죠. 카드사에 나중에 돈 갚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는 농협카드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카드사에 나중에 결제돼야 될 금액이 5만 원이다. 이렇게 써둬야 나중에 카드 결제 대금하고 내 장부에 농협카드에 줘야 될 금액하고 일치한 거예요. 그래야 카드 대금 돈 빠져나갈 때 이제 우리한테 돈 나가니까 대변에 돈 빠져나가고 이 금액이 차변에 지워지게 되는 원리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외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죠. 자동차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을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이제 500번 대 800번 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공장 화물차죠. 그렇기 때문에 500번 대의 차량 유지비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 분계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면 자, 차변 대변 순서 상관없으니까 우리 대변부터 쓰면 9일날 대변에 미지급금이 오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농협이 아니고 농협카드. 금액은 5만 원이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는 500번대를 선택해야 되겠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 자, 그리고 그냥 이 화면에서 엔터 치면 거래처나 이런 조교들이 따라오는데 코드 번호가 없으면 입력 안 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 글자가 따라오는 게 내가 찝찝하고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엔터 치는 중에 여기 커서가 들어왔을 때에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얘가 그 다음부터 안 따라와요. 저는 지금 제가 분계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가 헷갈릴까봐 습관적으로는 지우고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은 꼭 지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자, 3월 25일 공장 전기요금 120만 원과 본사 전기요금 64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게 항상 끝에 있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 돈 나갔다는 건 알겠잖아.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갔다는 거 알겠죠? 응? 빠졌어요? 아, 죄송해요. 나 오늘 왜 이러지? 오늘 특별한 일 없는데 오늘 여유 있었는데 왜 이러지? 죄송해요. 자, 3월 11일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자, 농협카드 대한 결제대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2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다. 이체수수료 500원임.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다 되어 있으면 여기도 지금 마지막에 보통예금에 돈 빠져나갔다는 거 알겠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대변에 써주면 되고, 자, 일단 금액을 무조건 다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개할 때는. 그럼 차변에 어떤 금액이 뭐 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혹은 어떤 걸 치우면서 돈이 나갔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앞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대면에 미지급금이라고 모아뒀던 이 카드 대금이 지금 이체돼서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지워야 되겠죠. 갚았으니까.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차면에 미지급금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도 농협카드 거를 지워줘야 농협카드 거래처 원장에서 금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금액을 보면 이 미지급금이 지금까지 저렇게 5만원씩 쌓여서 280만원 있었나 봐요. 그럼 미지급금 280만원은 지워주기 위해서 쓴 거고, 그런데 지금 대면에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건 얼마가 나간 거죠? 80, 그죠. 280만 500원이 나갔죠. 그러면 그 나간 만큼 잔액을 줄일 거니까 당연히 280만 500원이 나갔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잔액이 일치할 거잖아. 그럼 항상 차변 대변의 합은 일치하니까, 자, 우리 차변에 500원에 대한 이유를 쓸 건데, 우리는 은행 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자, 이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수수료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쓰는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시, 500번대는 우리는 공장이나 제조 관련이 때만. 그럼 800번대는 언제 쓰냐면 900번, 500번 외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800번대가 범위가 엄청 많거든. 그럼 얘 두 개 상황이 아니면 명확하게 우리 그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 아니면 800번대 쓰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이체수수료 단기매매 증권 취득하는 거 아니고, 문제에 그런 말 없고 물건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건 그냥 보면 알겠죠. 그러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자, 3월 11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농협카드 280만 원이었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 800번대가 500원이고, 이 돈이 보통 예금에서 이체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보면 3월 25일 공장 전기요금 120만 원과 본사 전기요금 64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 자,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보통예금에 돈 빠져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그럼 얼마인지 지금 바로 생각 안 나면 우리는 종이에 적으면서 분계하고 그 문제지 여러분 집에 가져갈 거니까 쓰면서 분계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시험 때도 절대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면
다른 전표들이 입력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라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시험지는 집에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적혀 있는 곳에 아래에다 분개해 놓고 한 번에 입력하면 입력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뭐 분개해봐야 시험 때 문제 7개밖에 없어요. 7개 이거 분개해 놓은 거 입력하는 건 1분도 안 걸리겠죠.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만 적어 놓고 차변에 돈 나간 이유를 쓰면, 자, 공장 전기 요금이에요. 그럼 공장 전기 요금하고 본사 전기 요금 할 때, 본사는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이나 상하수도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고 쓰는데, 공장 전기 요금은 우리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써요. 물론 사무실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따로 통제하고 싶으면 800분대 전력비를 만들어서 쓰는데, 방금 제가 만들어서 쓴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들어 써도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그것 때문에 기등록돼 있는 계정 과목 쓰지 만들어 쓰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임시 유의사항에. 자, 그럼 우리 공장 전기 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당연히 얘는 500번대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6, 7, 600번대가 존재할 거라서 500번대를 꼭 써야 되고, 그럼 이 전력비는 금액이 120만 원이고, 다음 본사 전기 요금은 수도 광열비, 얘는 당연히 800번대겠죠. 그리고 금액은 64만 원이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우리는 총 합쳐서 184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입력하도록 할게요. (3월 25일) 보통 예금에서 184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 120만 원, 차변에 수도 광열비 64만 원이다. 자, 다음 3월 26일 당사 매출처에서 부탁한 3D TV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전달하고 대금 122만 원을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지금 TV 샀으니까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대변에 돈 안 주고 카드 결제해서 외상한 거죠. 그죠? 그럼 대변에 외상했다고 쓸 건데, 우리는 지금 팔려고 산 게 아니네요. 상품 원질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대변에 와야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되죠. 122만 원. 자, 그럼 이번엔 차변에 계정 과목을 쓸 때, 자, 우리는 TV의 포인트를 갖추면 안 돼요. 항상 어느 물건이든 간에 왜 샀는지를 보는데, 지금 거래처에서 달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는 거래처에 주기 위해서 산 것들은 접대비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접대비라고 할 건데, 이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면 800번대 접대비, 우리가 물건 사오는 매입 거래처면 500번대 접대비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접대비 매출처니까 800번대에 122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제 컴퓨터 입력하면 3월 26일 자변에 800번대의 접대비 122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농협카드 122만원. 다음 3월 29일 국군 위문성금으로 30만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기부했다는 건 현금 주고 기부한 거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기부하면 돈 줘야지 기부지. 그럼 차변에 계정 과목 쓸 건데 기부하면 물건으로 주든 돈으로 주든 기부하면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에 입력하면 29일 날 차변에 기부금이고 금액 30만원, 대변에 현금이다. 자, 우리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느낌이 있으시죠? 자, 이제 우리 441페이지에서는 자, 저와 같이 문제를 몇 개 풀고 한 번에 입력하고 이렇게 할게요. 세 개만 먼저 풀게요. 자, 이제 4월 1일 날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가입하고 보험료 7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돈이 70만원 빠져나가고, 그럼 반대쪽에는 왜 빠져나갔는지 있을 건데 보험료 납부했죠. 보험료 납부하면 특별한 말 없으면 계정 과목은 보험료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보험료는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어느 부서 거냐 볼 건데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면 우리 공장하고 제조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의 보험료로 써주게 되겠죠. 아이고. 자, 다음 4월 3일 굿모닝 문구로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가 문구용품을 샀으면 당연히 돈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외상이죠. 그럼 외상인데 지금 상품 원재로 산 거 아니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항상 물건 사면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하거나 둘 중 하나가 대변에 올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번에 아래 카드 전표 보니까 신한카드네요. 그러면 신한카드로 거래처 쓰고, 자, 그리고 금액은 10만원이네요.
자, 그럼 차변에 자, 우리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들은 계정 과목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 비용 처리하라 그러니까 소모품 B라고 한 거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면 소모품이라고 썼을 거예요. 우리 문구용품을 비품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건 소모품이에요. 간혹 그 뭐 옛날에 뭐 회계이금이나 아니면 기초 회계 처리하신 분들은 사무용품비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으실 건데, 그거는 일반적인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계정 과목이라서 쓰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그거 쓰고 싶어도 분기해놓고 컴퓨터 입력하려면 그 계정 과목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 4월 12일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당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대여기간이 2021년 4월 12일부터 22년 4월 9일까지. 이자 지급 기간은 1년 후불이고 이자율 4%, 원금 상환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여 주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을 써주고, 금액은 1,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쓰고, 자, 차변에는 이제 우리가 돈 빌려줬죠. 빌려준 돈은 대여금, 빌려온 돈은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대여금인데 만기를 봐야 되겠죠. 이때는 만기를 봐서, 만기가 내년이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니까 단기 대여금, 만기가 내년 이후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니까 장기 대여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내년 4월달 만기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써둬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쓸 거고,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방금 이렇게 3개 분개했죠. 자, 이 3개 분개한 것만 한 번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월은 4월 달로 변경하시고, 자, 쭉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할 때 이 분개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 맞아. 우리 소모품비 제가 이거 체크 안 했네요. 우리 소모품비는 사무실에서 쓸 거니까 800번대로 쓰셔야 돼요. 소모품비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분계 연습할게요. 쉬었다 합시다.